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검정고시 한국사 1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나누는 구분의 기준은 도구입니다. 도구의 사용에 따라서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했고 신석기 시대 때는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뗀석기라고 하는 이 뗀은 돌을 떼어냈다라는 뜻입니다. 돌을 떼어내었다.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라고 하는 것은 돌을 갈아서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 이 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의미합니다. 돌을 갖다가 날카롭게 떼어낸 것은 뗀석기. 떼어낸 돌을 다시 마찰을 시켜서 갈아서 더 날카롭게 한 것이 간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석기와 신석기의 도구 중에 신석기 시대에 이 톡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 톡이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에 농경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톡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을 할 수 있는 용기였었습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사용하는 조그마한 이런 용기가 아니라 큰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이런 저장용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용 토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목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보면 구석기 시대 때는 이동 생활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냥이나 채집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멋지게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이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집을 짓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와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움집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됩니다. 이 움집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바닥을 좀 파가지고 거기다가 구조물을 세워서 집을 갖다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농경과 목축이 있었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수확물을 얻기 위하여 한 곳에서 정착을 하여 농사를 짓고 또 동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목축의 생산물을 갖다가 보관하기 위하여 토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농사와 목축을 위하여 정착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사시대를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누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조선입니다. 자, 이 고조선은 나라의 이름인데요. 이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한반도에 최초로 세워진 고조선이라는 이 나라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를 배경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자, 이 고조선이 한참 발전했을 때, 우리가 뭐 전성기라고 하나요? 고조선이 가장 발전했을 때는 위만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고조선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위만이 집권을 하면서 고조선에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철기를 수용한 고조선은 점점 발전을 거듭해 갑니다. 철기 사용에 따라서 고조선은 정복전쟁과 중개무역을 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전을 거듭했던 고조선은 한나라, 중국 한나라의 공격으로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전했던 이 고조선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이 필요했던 거죠. 고조선을 움직이는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바로 팔조법이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팔조법을 가지고 고조선 사회를 질서를 지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나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입니다. 고조선과 다른 것은 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은 철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철기 사용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철제, 무기에 따라서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은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삼국시대가 바로 고대 국가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고조선이라든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은 고대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 고대 국가의 특징은 왕권이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왕권이 강력해진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율령, 법률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강력하게 지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백성들을 한 곳으로 왕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이 고대 국가에 와서는 더욱더 정복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사업이 행해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국 통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에 들어선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은 4세기에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백제의 전성기를 누르고 백제를 압도하고 삼국에서 주도권을 잡은 나라는 다음으로는 5세기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강개토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이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한쪽에 치우쳐 있었던 삼국 중에서 가장 중국과의 문물이 늦었던 신라가 6세기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신라의 전성기는 법흥왕과 진흥왕 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삼국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여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자 백제와 고구려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백제와 고구려가 여제 동맹을 맺고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위기에 빠진 신라는 중국에 있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 동맹을 맺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660년,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하느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신라와 나당 동맹을 맺었던 당나라가 신라마저 쫓아내고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욕심을 알아챈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나당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기볼포 싸움을 하게 되고 이 싸움에서 신라는 당나라를 쫓아내고 드디어 676년 7세기에 당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가 7세기경이 되겠습니다. 자, 신라가 통일을 하였지만 완전한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대동강에서 원산만 북쪽 지역은 발해가 서 있었고요. 남쪽 지역은 즉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은 신라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에서 원산만 북쪽은 발해, 남쪽은 신라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에는 통일신라, 대동강에서 원산만 북쪽은 발해가 서게 됩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신라는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사부라고 하는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집사부가 중심이 되어서 신라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지방은 구주 오석용이라고 해서 구주 9개 주로 나누고 5개의 작은 지방 중심 도시를 만들어서 신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을 지키는 군대로서 구서당이 있었고요. 지방에는 십정이라는 군사를 두게 됩니다. 또 이 신라는 촌락문서, 민정문서 또는 신라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신라문서가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촌락문서, 신라민정문서 속에는 3년에 한 번씩 신라 지역의 주민들의 나이별로 또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지 어떤 가축을 기르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문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동태라든가 또 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신라를 다스려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해를 보면 발해는 삼성육부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삼성육부제는 당나라, 당시 중국에 있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삼성육부제를 했고요. 수도는 오경 5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지방은 15부 62주로 나누어서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발해가 한참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어줍니다. 발해가 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발해의 건국자는 대조영이라는 고구려 사람이었었고요. 발해 문화는 거의가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발해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팔조법을 운영하였다.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로 문화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했는데 1. 부여, 2. 동해, 3. 사만, 4. 고조선. 자, 여기서 최초의 국가,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이고
팔조법을 운영했던 고조선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네모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모는 대조영이 건국하였으며 고구려 개성의식을 내세웠다. 중앙정치조직은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으나 그 명칭과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다. 고구려 개성의식을 뚜렷이하고 대조영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2. 해동성국으로 분리했다. 성리학을 도입하였다.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자, 이것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조선. 자, 정답은 2번이죠.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왕건 고려시대였었죠. 자, 그래서. 자, 다음 3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라의 제도는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등으로 구분하였다. 혈통에 따라 개인의 정치, 사회적 활동 범위를 결정하였다. 골품제, 과거제, 균역법, 진대법. 자, 정답은 골품이죠. 골품제에 따라서 간직과 또 일상생활에 차별을 두었던 신라의 특징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사만의 청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도망하여 온 자는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자, 사만의 청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담로, 소경, 소도, 사출도. 자, 정답은 청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을 소도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6세기 상황을 나타낸 지도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상에 보면 신라의 영토가 굉장히 커지고 여기에 있는 이 한강 유역을 신라가 점령을 하게 되었던 이 시기는 바로 6세기의 신라 지도이죠. 1. 해동성국. 자, 발해 얘기죠. 2. 진흥왕 순수비. 3. 소도. 4. 사출도. 자, 정답은 진흥왕 순수비죠. 6세기에 신라의 영토 확장을 했던 진흥왕은 영토를 확장한 지역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기념비를 순수비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한국사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